한국사를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는 스토리텔링 기억법. 오늘은 선사시대 조상들의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암기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복습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관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이고 단군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암기 스토리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는 해시태그로 표시하겠습니다. 단검 아래 상하는 것은 대부분 장군들이었다. 단검은 짧은 칼이지만 여기서는 단군 왕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한 줄의 이야기 속에 단군 왕검, 상, 대부, 장군 등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긴 이야기도 가능할까요? 연대기로 외울 수도 있을까요? 대답 대신 이야기 만들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1866년 병인년부터 조선에서는 천주교 박해 사건인 병인박해를 필두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등의 큰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인 장군이 병인 오페라 가수를 신미안으로 척 바라보았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단 하나의 문장으로 사건들을 연대기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장군은 제너럴로, 오페르트는 오페라 가수로, 신미는 신미로 바뀌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스토리텔링 기억법은 맞춤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비결을 이용해 가장 쉽고 빠르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이 학습법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시험은 시간과의 전쟁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의 내용 중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특정 국가에 대해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첫 시간인 오늘 미리 밝히겠습니다. 첫날이어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선사시대는 약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에 시작되는 초기 철기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기간입니다.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이어집니다. 구석기 시대의 조상은 뗀석기를 사용했고 대표적인 뗀석기는 주먹도끼와 찌개입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동굴이나 바위 그늘 혹은 강가의 막집에 살았습니다. 식량은 사냥과 채집으로 구했습니다. 큰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했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암기 스토리 굿땐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동굴이나 바위 밑에서 막 살았고 배가 고프면 짐승을 주먹으로 찍어 잡아먹거나 열매를 따먹었다. 구석기, 뗀석기, 무리생활, 이동생활, 동굴, 바위 그늘 막집, 수렵과 채집, 주먹 도끼 찌개. 보시면 그때를 굿땐이라고 했습니다. 구석기의 구와 뗀석기의 뗀을 조합한 말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필요한 말을 만들었으면 됩니다. 만약에 한반도와 만주를 굳이 넣고 싶으면 한마는 혹은 한마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주먹도끼와 찌개가 대표적인 뗀석기지만 그 외에도 긁게, 밀게, 승배 찌르게 등의 뗀석기도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된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혁명의 시기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 생활을 해야 했기에 웅집을 지어 강가나 어패류 등 먹거리가 풍부한 바닷가에 모여 살았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뗀석기보단 발달한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동물의 뼈를 이용한 뼈바늘과 실을 뽑는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종교는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의 원시 신앙을 믿었습니다. 울집에 눌러앉은 신식 농사꾼은 뼈에 가락지 낀 샤모님처럼 빗살같이 총알같이 밭을 갈았다. 움집,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 농경, 목축, 뼈바늘, 가락바퀴, 샤머니즘 등 원시 신앙, 빗살무늬 토기, 패총, 밭농사, 간석기.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 만주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1000년경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 청동기가 출현했고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은 장신구 혹은 의식용으로 쓰였습니다. 청동은 제조 기술이 까다로웠고 딱딱한 땅을 파기에는 재질이 물러서 농기구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추수에 사용하는 반달 돌칼이 대표적인 간석기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었고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주는 구릉지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제 무기에 의한 활발한 정복 전쟁과 농경의 발달로 인한 수확량 증가로 인해 계급사회와 사유재산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지배층의 거대 무덤인 고인돌이 출현하였습니다. 동검을 든 거친 반달족이 쳐들어와 구릉의 고인 움집을 부수고 민토기에 보관 중이던 쌀까지 빼앗아갔다. 칼 든 자가 대장이고 힘센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세상이 되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반달 돌칼, 구릉지대 움집, 고인돌, 민무늬 토기, 벼농사 시작, 계급사회, 사유재산 개념. 초기 철기 시대. 기원전 5세기경 중국에서 전국시대의 철기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철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은 가느다란 세형 동검으로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대체되었습니다. 청동기와 철기 제품 제작에 거푸집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철기 시대는 철제 무기와 함께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철제 농기구 사용은 수확량의 급증과 경제 규모 확대를 가져와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화폐는 중국의 반량전, 명도전, 오수전을 사용했습니다. 다호리 유적지에서 붓이 출토되어 한자 사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기 시대는 항아리 2개를 붙여서 만든 동무덤과 나무 널을 이용한 널무덤이 있었습니다. 철새 등의 잔무늬, 철기 시대의 특징인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을 단어 3개만 이용해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세형 동검의 준말 세동을 중간에 띄어쓰기를 넣은 세등으로 쓰는 이런 형식도 쓸 수 있답니다. 거푸집으로 찍어내는 철제 무기와 농기구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반냥만 줘도 명도 이전이 가능했지만 나는 한자 계약서를 확인했다. 거푸집 사용,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 사용, 화폐 사용, 중국의 반량전, 명도전, 오수전, 한자 사용. 철기야, 도간에 널 묻어버려서 볼 수가 없구나. 철기시대, 동무덤, 널무덤. 좋은 예가 나왔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는 한두 개의 문장 혹은 하나의 스토리 속에 대부분 내용을 담았지만 철기 시대는 여러 개의 스토리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문장이나 이야기 한 개에 모든 내용을 담으려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어서 금방 실증이 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능 한국사나 한능검 같은 우리가 치르는 대부분의 한국사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릿속에 저절로 옛날 이야기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과 철기시대의 여러 나라 파트를 7, 8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